두 사람에 대한 유무죄 판단의 논리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의 1, 2인자로서 내란에 있어서 우두머리 그리고 중요임무 종사자로 평가되는데요. 네. 여기서 사실은 법적인 논리를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세 가지로 크게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집합범이다, 두 번째는 위헌범이다, 세 번째는 폭동의 정도,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집합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수의 공동된 행위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일부 실행을 하더라도 전부 책임을 지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단전 단수를 하고 다른 한 명은 예를 들어서 국회에 가서 체포를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선관위에 가서 체포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알면서 이런 폭동행위를 했으면 다 같이 처벌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위헌범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은 결과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엔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헌범으로 처벌이 결과 발생 안 했다 하더라도 처벌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폭행의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형법은 폭행의 정도에 대해서 폭행죄 협회,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그리고 상해죄에 있어서의 폭행, 그리고 내란 폭동에 있어서의 폭행을 과정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내란죄 폭동 같은 경우에는 광의의 폭행으로 최광의로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재판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폭행을 통해서 체포를 하는 것만으로도 준비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에 군대가 들어가는 헬기라든지 아니면 체포 과정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폭동이 인정된다. 한 지역의 평온을 해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이 나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징역 30년이 나왔는데 지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까 윤곽근 변호사의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구체적으로 2심을 가려고 하는 건지 항소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일단 지금 윤갑근 변호사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한 것이고요. 아직 그 윤 전 대통령과 어떤 접견이라든지 그런 건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과 또 전 대통령과 상의를 해보고 또 변호인단과도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심 선고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따라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법 절차를 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의의 의미로 어떤 항소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오늘 선고된 피고인들 보면은 대부분 다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무죄 선고가 지금 2명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군 전 정보사령부 대령과 네. 그리고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인데요. 앞서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처럼 어떤 내란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폭동의 존재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 두 개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폭동에만 가담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내란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 김용군 대령과 그 윤승현 전 수사기획조정관의 경우에는 이 내란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무죄가 둘 다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도 지금 어쨌거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구형량보다는 줄었고 지금 같이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30년 선고를 받았는데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안 변호사님. 예, 재판부에서 밝혀준 양형 사유는 일반적으로 먼저 내란죄에 대해서 결과 발생 않더라도 위험을 일으킬 행위 자체라면 기수, 그리고 헌법 질서를 위반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그리고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한 점, 그리고 비상계엄의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다수 공직자가 겪는 고통, 특히 상관의 지시만으로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군인이 겪어야 될 고통 같은 걸 얘기했고요.
특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가중 사유도 있지만 감형 사유로서 물리적으로 자제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초범이라는 부분, 그리고 고령인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특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군 봉지 기간이 길다는 점, 이런 점을 이유로 해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 무기보다는 조금 더 경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3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